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든 생각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게임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제가 알게 됐냐면 이런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왜 하냐라는 것인데 휴식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게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남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혼이 진화를 해서 영혼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 즉 휴식이 좀 필요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면은 이제 두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걸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열정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니까 게임을 그렇게 이제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제 올인할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PC방에 가서 이제 몇 시간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면 그건 그냥 이제 시간만 가는 것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하나 학교에서 읽으면서 그 한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을 거기서 막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선수도 아니고 뭐 비전도 없다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게끔 깨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마음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게임을 하면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나아 보일 수 있긴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또 오고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을 오락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실력을 기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속임 없이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에 있는 문제가 저항 없이 올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직시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상황이 왔을까 이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해 본다라고 해서
거창하게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단 났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고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와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사실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해봐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무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부류가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왜 그런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두고 다툰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가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부작용 없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또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저 사람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그런 부류가 보면은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문제도 사실 다 알고 보면 실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은 실력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 자세히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절로 화두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평소에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도 언젠가는 결국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뭐 화두를 드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세히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 수행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가지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화두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도서관에 가서 글을 배웠으니까 책을 읽어본 것이 다고, 그렇게 보다 보니 호기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호기심을 가진 영혼은 결국에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더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뭐 화두를 든다, 또 뭐 간화선이라고 해서 자세히 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한자로 어렵게 돼 있다 뿐이지 알고 보면 그런 것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회의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좀 깊이, 문제를 멀리 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